자, 해봅니다. 프랙탈, 이제 자기 닮은 도형인데, 여기에 이제 이 프랙트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프랙션 하게 되면, 프랙션 하게 되면 이제 분수가 돼요. 이제 분수라는 게 뭐야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 결국에는 이 말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어근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닮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랙탈이라는 거가 이제 자기 닮은 도형이야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8분의 1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숫자는 피자를 한 판 사서 슉슉슉슉 8조각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중에 한 조각을 먹어야겠네 라고 하면, 자 이제 좀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피자라는 거가 이게 원판으로 있다라고 칠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사실 네 번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러니까 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2등분 2등분 이렇게 다시 이제 가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조각 하나를 보면 전체는 원형인데 요거는 지금 원형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피자라는 속성에는 변함은 없지. 내가 지금 피자 한 판에 대해서 만약에 뭐 불고기 피자를 시켰다 그러면 요거는 불고기 피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지. 그 뜻이 분수의 이제 우리가 프랙트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닮아있다라는 형태는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 자, 이 주제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닮았냐라고 하게 되면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능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능 역사상 반드시 99.9% 할게요.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고, 반드시 출제가 된다 생각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주제로는 이제 이렇게 돼요. 무한 등비급수의 이제 뭐 응용이다, 활용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상 이제 종착역이라고 생각합시다. 종착역.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의 종착역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자기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프랙탈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일단 여러분 자기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 닮음이라는 거에서, 그리고 도형이라는 거에서 문제는 당연히 그림이 빡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닮음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 거냐면 닮은 B가 존재할 겁니다. 닮은 도형이면 닮은 B가 존재할 거예요. 그때 그 비율이, 요 비율이 만약에 우리한테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도형이 큰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와서 일정하게 비율이 축소가 되는 형태가 되면, 이 큰 거에서 작아지는 걸로 축소가 되면 종착역은 0을 향해서 갈 거예요. 뭔가 면적이나 길이가 또는 부피가.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라고 했을 때 수렴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등비를 빼면 무한 급수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는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처리를 할 것이고, 얘네를 계속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을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고등에서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갈 거다. 얘가 만약에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 얘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무한대라는 건 수가 아니고 무한히 증가하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2를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그러면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려면 이 종착역이 얘가 2가 아니라 0이 되어야, 그래야 뭔가 요 앞부분의 합들이 일정한 숫자가 나와서 얼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값들을 만약에 도형을 등장시켜가지고 쭉 더해서 수렴값을 물어보려면 최종적인 도형은 소멸돼야 돼. 소멸. 그러니까 도형이 커지면 안 되지. 요만한 거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서 얘들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더할 건데 최종 종착역은 0이 돼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0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자기 닮은 도형은 이 닮은 B가 존재할 텐데 그 비율이 일정하게 도형이 축소되는 그림이 등장할 겁니다. 비율이 일정하게 축소되는 그림이 등장할 거야.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패턴은 일정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공통된 비율이야 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어 있고요. 등비수열 영역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때 이 비율이 특히나 등장하는 도형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누가 될 거냐면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될 수도 있네. 이게 부피까지도 문제가 확장이 돼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놔야 돼.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제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물어보면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갑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보면 1 공비분의 첫 항이 됩니다. 자, 굉장히 풀이가 길어지면 잘못 푼 거예요. 문제는 국어 지문처럼 정말 길고 도형이 막 무시무시한 도형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일단 공비를 찾고 첫 항을 구하면 끝납니다. 왜? 무한 등비흡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는 도형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의 결론은 1번 뭐냐면 공비를 찾는다예요. 공비를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공비를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에서 원하는 첫 항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1-R분의 A로 문제가 클리어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네. 많은 선생님들이 공비를 찾는 방법에서 특히나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초보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을 분석하게 되는 선생님들이 상당 기간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구한다라는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본인이 선생님께서 어떤 일정 순간에 벽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돼요. 자, 실제로 잘못된 이 접근, 잘못된 접근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잘못된 접근은 이제 뭐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공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일단 첫 항을 구해. 다시 말해서 A1을 구한다는 거지. A1을 구한다. 그 다음에 A2를 또 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A1분의 A2를 하면 공비가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리즈너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은 이 주제가 탐구가 좀 덜 되신 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은 사실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 보라고 당연히 좀 이렇게 무료로 좀 보여주는데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학습하게 되면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거야, 사실. 왜냐면 엉터리로 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지. 어차피 최상위권은 또는 극상위권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아주 간단한 문제만 몇 개 보여주면서 첫 항이 구해지고 쉽게 두 번째 항이 쉽게 구해져서 그 두 개의 항을 구해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야 공비가 나오잖아. 야 그러면 간단하네 해가지고 엉터리로 설명을 해주면 그 문제 되는 거 몇 개만 풀리고 나머지는 안 풀려요. 그리고 시간이 왕창 걸려버립니다. 일단은 요 패턴은 지금 미리 언급을 하는데 결론이 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R과 A로 바뀌겠지. 결론이 얘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요게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저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구하고 나서 두 번째 항을 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데 이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문제의 패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구하고 다시 얘를 또 구한다. 이거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거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한 80%일 수도 있어요. 자, 시작은 사실 공비를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의외로 난관에서 이제 공착되는 게 얘거든요. 얘. 그래서 이제 첫 항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게 지금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물론 시작은 공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비를 구하는 거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되게 쉬워져요. 저렇게 간단하다고? 굉장히 쉽네. 그냥 첫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면 공비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이 첫 항을 구하지 않고도 공비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요거를 구하는 거는 한 30초 내외로 파악이 끝납니다. 문제는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상태로 왔어요. 수능의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로 흘러가서 아주 오래전에는 프랙탈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요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거에는 요 두 개를 그냥 구하면 됐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8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8문제가 나올 텐데 이 8문항에서 프랙탈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 굉장한 비중이에요. 그것도 지금 4점짜리로 지금 계속 수능에서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 4점짜리 문항을 던질 건데 얘하고 얘만 구하면 답이 나오게끔 교수님들이 그냥 출제를 그대로 할 것이냐 물음표를 던져봐야지.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정확한 이 해법을 이 접근하는 방법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놔야 돼. 오늘 이후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접근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처음부터 읽고 있어. 요거 전부 다 지금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지. 이렇게 하면 망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건데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요거를 찾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찾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개념 강좌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프랙탈 문제 몇 개 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근본적인 접근 방법 요거와 요거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볼 건데 자, 일단 공비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아야 돼요? 물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닮은 비라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닮은 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길이의 비율과 그 도형을 그대로 우리가 넓이로 가지고 오면 넓이의 비율과 만약에 걔를 부피로 확장하면 부피의 비율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게 너무 당연해 보여야 돼. 자,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랙탈 문제를 풀었다면 오늘 시점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비율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제 하나가 추측이 돼요. 자, 이제 닮은 비 구하기야. 닮은 비. 자, 닮은 비 구하기. 닮은 비.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좀 구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은 이겁니다. 자, 길이의 비가 A 대 B인 거지. 자, 이런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넓이로 이걸 확장을 합니다. 자, 뭘 확장한다는 건지 그림을 보여줄 건데. 자, 이거를 넓이로 확장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제곱비로 확장이 된다는 거야. 길이의 비가 어떤 애가 뭐 3대 2가 있었어. 얘를 넓이로 확장을 하면 이게 3의 제곱 대 2의 제곱, 9대 4가 됩니다. 실제로.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부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 A의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으로 원래 뭐 3대 2였다 그러면 3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27대 8로 이게 결론에 도달해요. 자, 지금 영상을 시간 갖지 마시고 잘 뜨고 봐. 정신 차리고. 어차피 또 영상으로 또 여러 번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보고 완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마음가짐이 그래야 돼. 내가 집중해서 보고 딱딱딱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어야지. 그러면서도 안 됐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는 건데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어차피 여러 번 할 거니까 해서 대충 하다 보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의 비, 넓이의 비, 부피의 비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에서 결국 우리는 비율이라는 걸 구할 때 어디가 제일 간단해요? 물어보면 너무너무 당연히 여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길이의 비를 찾을 거예요. 길이의 비.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걸 이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누구부터 볼 거냐면 1대 2부터 볼 겁니다. 1대 2. 1대 2. 좀 길이를 도형을 좀 작게 해볼까요? 작게 해볼게요. 자, 1대 2라는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1대 2. 자,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2인 거야. 조금만 키울게.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2. 자, 길이가 1대 2가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알고 봤더니 얘가 면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있는데 요 면적이 있는데 요 면적을 요 위에서 보니까 선처럼 보였던 것 뿐이에요. 자, 알고 봤더니 이게 이렇게 면적인 거야. 자, 그래서 길이가 2인 정사각형으로 얘를 확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지금 1 해가지고 요게 2였는데 길이의 비가 1대2야. 길이의 비 1대1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1대2였는데 면적의 비가 어떻게 돼요? 라는 걸 보니까 면적의 비는 여기에 있는 이 정사각형 하나를 요렇게 우리가 4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1대 4가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사실은 면적은 이쪽에 1, 이쪽에 2 해서 1대 4. 그러니까 너는 1대 2의 제곱, 정확하게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이 친구를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긴 큐브를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입체 도형으로 이걸 확장을 하면 자, 입체 도형, 얘를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와 같이 생겼었다. 요와 같이 생겼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2인 주사위의 모양이었어. 그래서 너도 입체 도형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입체 도형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요 입체 도형에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반을 가르고 또 반을 갈라버린다. 자, 지금 요 그림이 뭐였냐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도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앞면에서 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의 단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입체 도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봤더니 이쪽에 보이는 이 입체 도형이 결국 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래쪽에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가 나오는 거지. 너무 당연한 게 이게 2고 이게 2니까요. 개수 자체가 2의 세제곱이 나올 것이고 너는 여전히 뭐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는 A 대 B라 해놓고 1대 2를 쓰시면 반칙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거야. 바보같이 한 변이가 2인 거랑 3인 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근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결국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근거 단순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죠. 심하게 커뮤니케이션하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관찰할 수 있다면 되게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하나의 실로 딱 풀어서 볼 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수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이 바라보는 자연의 현상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 엄청 복잡해 보이는 거를 아주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걸 단면을 돌려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쉬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을 지금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끝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연산인 거잖아. 중요한 거는 지금 단순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이 단순화 과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순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리얼 월드 실제 세상이 다시 말해서 자연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관찰해서 그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인데 일단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본 상태에서 그게 이해가 되면 걔를 응용 해석해서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일단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한 단계 확장 또 한 단계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이제 1대 8이라는 구조가 여기 한 개 있고 위치는 8개가 있다라는 게 사실상 1의 3승 대 2의 3승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길이의 비가 이렇게 있으면 걔를 넓이라는 도형으로 봤을 때 이게 a제곱 대 b제곱이 되는구나 또 a의 3승 대 b의 3승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게 체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닮은 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부피에 대한 어떤 문제를 프랙탈 도형으로 던져요. 뭐 예시 문제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부피에 대한 도형 문제를 뚝 던져. 그래서 그 부피들이 막 작아진대. 그래서 그 부피들을 다 더하래. 그러면 실제 부피를 구해서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넓이 해가지고 뭔가 같은 과정을 막 반복을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넓이들을 다 더하래. 마찬가지로 그러면 넓이를 구해서 서탕 두 번째 항구에서 나누기를 한다라고 했잖아.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지? 그것도 아니고 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냐면 길이의 비만 찾는 거야. 요거. 딱.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간단해 보이는 문제의 조건 상태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매우 간단해 보이는 길이의 비 하나만 찾는 거야. 그래놓고 문제가 넓이를 물어봐. 그러면 그 길이의 비를 그대로 제곱배를 하면 걔가 공비가 돼요. 만약에 부피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단순화된 길이를 하나 찾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세제곱을 빵빵 치면 걔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일단 머릿속에서 심어야 될 거는 첫 번째 길이의 비가 a 대 b면 넓이는 제곱이다. 부피는 세제곱이다 라는 거를 당연히 결과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정상에서는 이와 같은 도형이 정사각형이 이와 같은 주사비가 큐브가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너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요것을 우리가 비율이 1대2가 아니라 A 대 B로 이거를 확장해서 한다고 할 때도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일단 출발입니다.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지워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을 지금 남겨뒀냐면 길이의 비에 대한 구조를 지금 남겨뒀어요. 자, 이제 프랙탈이라는 거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도대체 뭐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라는 걸 이제 한번 관찰할 건데 아주 간단한 모델링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도형을 살짝만 크게 그려볼 겁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잠 온 사람 기지개 한번 시키면서 들으세요. 실제로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이렇게 날개죽 이렇게 뒤쪽 이렇게 근육 이렇게 해줘야지 어좁이 안 되고 어깨 이렇게 펴진대요. 내가 이게 주물른다고 해서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근육들 당기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뒤로 이렇게 제쳤다가 폈다가 이렇게 기지개 이렇게 폈다가 이거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맨날 그 마우스 맨날 이렇게 하고 있거나 맨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시적으로 이거 한번 펴야 된대요. 잠 온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스트레칭 하세요. 본인의 외모에도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좋으니까 졸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 정체가 지금 누군지 아직 소개는 안 했는데 그냥 정사각형인 거야.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하나 추측했습니다. 자, 세플링을 하나만 만나봅시다. 이 정사각형에 지금 어떤 상태를 만들 거냐면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림이 조금 이제 어렵지. 잘해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도와주세요. 자, 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들어갔어. 벌써 망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원이라고 칩니다. 자, 좀 너무했지? 자, 여기가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이 원 안에다가 또 다시 정사각형을 또 내접시킬 거예요. 또 정사각형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서 막 뚜두두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빔 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직접 자기가 그려보려고 하면 더 머리 아픕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려고 하는데 잘 그리려고 하면 그걸 정교하게 그리려고 하면 실제로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날로그적으로 내가 직접 캔버스에다가 직접 연습장에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정교하게 그리려면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나는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정사각형 하나를 집어넣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들어가냐면 내 마음대로 쓱쓱쓱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있고 원 있죠, 정사각형 있고 원 있죠, 정사각형 원 있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림을 그리면 패턴을 읽어낼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패턴을 읽어낼 수가 없고, 여기에서 다시 정사각형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대각선, 여기에 있는 요 대각선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는 실제로 과거에 뭐 이런 모의고사 뭐 수능 문제 막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그런 점선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충분히. 하지만 그림을 정교하게 뭐 할 거냐면 정사각형 안에 원을 넣을 거고 다시 정사각형 안에 또 원을 넣을 거고 또 다시 정사각형 안에 원을 넣을 거야. 그걸 무한 반복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자기 닮은 도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닮은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 벡터를 만들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사각형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보면 바로 요 대각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 대각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완벽하게 내접되는 정사각형이 되도록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게 요렇게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야 된다. 그림이 살짝 오차가 있지만. 자, 거기다가 다시 또 원을 집어넣을 거야. 무지막지하지. 자, 원을 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을 넣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당연히 또 원이 여기 내접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뭘 잡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은 여기가 뭐냐면 요 두 점의 중점이야. 자, 그래서 중점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중점과 이 중점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하는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이 한 문제로 지금부터 만날 수능까지의 긴 여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과거의 문제부터 우리가 당장 새롭게 만날 프랙탈 문제들이 해법이 싹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거야. 대충 그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원이 간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아 이거 원이 아닌 것 같아. 그림이 왜 이래? 아침을 안 먹어서 컨디션이. 자 아침이랑 뭔 상관이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 하나만 더 갑시다. 자 이미 아까 이 대각선을 한번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는 점이 되면 돼요. 자 마찬가지 요 점이 만나는 점이 되면 이쁘게 또 정사각형이 들어갈 텐데, 자 지금 웃고 있지? 실제로 내가 본인이 너희들이 이걸 그리려고 하면은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제 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들어갈 건데, 원 하나만 벌써 뭐 많이 막은 것 같은데,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자 여기 상태에서는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어디를 이제 색칠을 할 거야 차인데, 자 이제 색칠 공부를 좀 해봅니다. 자 색칠 공부를 좀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색칠 공부를 좀 해보면 어디를 할 거야 하게 되면은 뭐 이쪽을 해도 돼요. 여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를 해도 된다. 여기 해볼까요? 이렇게. 자 빨강색으로 있는 부분, 자 여기를 첫 번째 면적으로 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누구라고 할 거냐면 S1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을 집어넣고 다시 정사각형을 집어서 또 원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S2라고 할 거예요. S2. 여기를 S2. 자, 사각형이 하나 더 필요했네. 뭐 이제 사각형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선생이 아까 대충 하지 말라 했는데. 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 면적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끝없이 반복을 해서 지금 너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S3라고 할 건데, 얘네들을 끝없이 반복해서 걔네들을 싹 다 더하면 걔가 얼마가 될까요? 라는 걸 우리한테 추측하면 요게 바로 프랙탈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SN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자 이거랑 액면으로 똑같은 말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럴 때 이 문제가 말이 되려면 단서가 필요해. 자 지금 실제로 한글로 블라블라 해서 도형 밑에다가 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를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오늘 수업의 인트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다 읽지 마라 그랬잖아. 읽지 마라고. 그건 뭐냐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1번이 뭐냐면 닮은 비를 찾을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첫 항을 찾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론이 1번이 뭐냐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고. 이건 읽는 순간 망했어. 그림을 보셔야 돼. 그림을 보고 내가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에서 두두두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점선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제 없을 겁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하다 보니까 이 점선이 나온 거잖아. 실전에서는 점선 같은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문제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면 점선을 이쪽에다 안 하고 요렇게 줄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과정을 그냥 반복한다라고만 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들을 다 더하라고 한다면 올드한 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풀이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해서 S1분 S2가 공비일 거야를 하지 마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야. 왜냐면 실전에서는 뭐가 있어? 제한 시간이 있잖아. 제한 시간.
제한 시간 안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 15분, 20분을 쓰면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주제가 이걸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정작 뒤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에 시간을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2, 3분 안에 따닥, 좀 더 빠르면 1분 안에 따닥 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딱 그림을 먼저 본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어. 그래서 닮은 비를 못 구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자, 여기서 정사각형. 너를 A, 너를 B, 너를 C, 너를 D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정사각형 A, B, C, D 가 있다. 자, 여기에 레이저원.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서는 그림을 하나 옆에다가 또 복사된 것도 하나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원을 이름을 부를 때는 중심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달아서 불러주죠. 그래서 요 첫 번째로 이 접해지는 원을 우리가 O1이라고 만약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레이저본 O1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그 O1에 내접되는 사각형을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내접되니까 내접되는 사각형을 여기 꼭지점을 A1. 자, 이제 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서 B1, 여기를 C1, 여기를 D1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문제는 겁나 길고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O1에 내접하는 사각형 A1, B1, C1, D1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요 O1의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제외한 면적을, 자, 이렇게 길다고 올린 문제가, 자, O1에서 사각형 A1, B1, C1, D1을 제외한 면적을 S1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길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다 더해보세요 라는 질문까지 가는데 문장은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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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란 말이에요. 엄청 길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걸 읽지 않는다. 이걸 읽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읽지 않는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데 일단 1번 도형을 본다. 자, 1번 도형을 본다. 도형을 본다. 자, 도형을 보는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잊으시면 안 돼. 공비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공비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자, 보통 이게 수능 문제면 그림에다가 길이를 줍니다. 이를테면 여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줄 거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를 4 이런 식으로 길이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길이 하나면 끝나요. 사실 이 문제는 조건 자체가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간단한 샘플링이야. 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졸든지 말든지 잠 안 깨우면서 수업할게요. 흐름이 계속 끊기네.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든지 말든지. 자, 본인이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일단 도형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데 이 정보 수집은 실전 문제에서 다시 가겠지만 문제를 또 읽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냐면 숫자를 여러분이 발췌를 해야 돼요. 숫자를 발췌. 숫자에서 위에서부터 숫자가 보이는 데서 멈춰가지고 거기에 앞뒤를 봐야 돼. 그러면은 단서가 다 나와 있어. 자,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다 누가 되냐면 죄다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어떤 근거로 이 도형에서 필요한 숫자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공비를 지금 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공비 구하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자, 그럴 때 아니 선생님 계속 넓이를 뭐 안 구하고 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안 구하고 공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이 정사각형에서 집어넣은 하나의 내적 원이 있고 다시 거기에서 정사각형에서 집어넣은 원이 있고를 반복하는 거를 집중해서 관찰합니다. 자, 이때 하나의 시선만 좀 연습을 해보자고. 자, 뭘 연습할 거냐면 이게 사실은 놀라지 마세요. 입체도형이었어. 평면인데요. 자, 이게 어떤 입체도형이냐면 요게 뭐냐면 케이크 1층 판이야. 요게 누구냐면 그 판에 꽉 채워진 1층에 있는 케이크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다시 그 케이크 위에 하나의 단을 올린 거야. 단, 2단. 거기에 다시 케이크를 올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케이크 요렇게 있고 판이 있고 케이크 들어가고 위에 단을 쌓아서 또 케이크를 올리고 단을 쌓아서 케이크를 올린 거를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니 선생님 지금 넓이 구하는 건데 뭐 부피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지금 선생님이 요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바램에 내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거를 입체로 물어보든 넓이로 물어보든 우리는 상관없어. 일단 첫 번째 뭘 찾을 거냐면 얘를 찾을 거야. 기대비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기대비를 찾을 거야. 왜? 문제를 만약에 넓이로 물어봤다면 걔를 제곱만 하면 돼. 제곱만. 잠자는 사람 떼고 갑시다. 제곱만 하면 돼. 제곱만 하면 되고 부피로 가려면 세제곱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너만 필요한 거지. 너만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근데 선생님 그 길이를 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자, 하수는 실질적으로 이 면적을 막 다 구하고 싶어져.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좀 중수 정도 왔다 그러면 요 길이가 일단 첫 번째 정사각형 안에서 뭘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면적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길이가 지금 여기서 뭐 4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원이 들어가서 다시 이 정사각형이 나올 때 요 길이와 A1, B1이에요. 요 길이가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안에 원이 들어가서 다시 사각형이 나오는 요 한 변의 길이는 또 얘랑 비율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일정한 패턴이니까 비율이 일정할 거야 라는 것만 파악이 되면 자, 중수는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수를 뛰어넘을 거야. 우리는 고수야.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요 길이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는 길이로 볼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요 점을 이용할 건데 요 점. 자, 요 점의 정체가 뭐냐면 소실점이에요. 소실점. 자, 소실점. 선생님 갑자기 소실점이 뭐예요? 하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자, 닮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걸 보여줬는데 이 닮은 도형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요 비율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프랙탈을 이해하려면 이 소실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소실점이 뭡니까는 조금 이따가 공개하고요. 이 친구가 지금 소실점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걸 케이크라고 설명했으니까 다시 보면 이 케이크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올라올 거 아니야. 탑이 쌓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렇게 입체로 보고 있다면 이게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점이 결국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꼭대기잖아. 자, 그래서 그 소실점과 내가 보고자 하는 도형을 연결을 해봅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요게 지금 정체가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대각선도 아니야. 대각선의 절반이에요. 더 같다면 대각선이 나왔겠지. 근데 대각선의 절반입니다. 대각선의 절반인데 자, 이때 지금 여기에서 이걸 또 연결을 해봐요. 자, 이 정체가 누구냐면 눈치채야 돼.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야 되냐면 45도가 떠야 되고
1대 1대 루트 2를 쓰려고 하시나? 이 생각이 떠야 돼요, 사실은. 맞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거를 나는 정리한 것 뿐이야. 요거 때 요거가 1대 1대 루트 2예요. 공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길고 장황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선생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이거 봤더니 이게 1대 1대 루트 2네 라는 걸로 그냥 끝난다는 사실. 이게 이렇게 끝나요. 1대 1대 루트 2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사실상 루트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체가 누구냐면 이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야. 대각선도 아니고 대각선의 절반이야. 그래서 뭐요, 선생님? 뭐 문제가 풀립니까? 풀렸지. 왜? 아니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야. 아니 왜? 얘가 원이잖아. 얘가 원이야. 얘가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주어지는 요 사각형에 집중을 해보면 이 사각형의 여기가 대각선인데 여기가 대각선이야. 파란색 사각형이 대각선이야, 얘가. 근데 그 길이가 여기랑 똑같아. 왜? 이게 원이잖아. 원.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야. 파란색 사각형의 대각선을 내가 이쪽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다. 요거랑 길이가 같지요. 처음 보는 사람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게 보인다면 도형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인 거야. 여러분이 보자마자 지금 다 보인다면. 요거랑 길이가 같잖아. 길이가 같다고.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서 요 길이 대 결국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요 정사각형의 길이가 필요할까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각선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것도 아니고 대각선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해. 근거는 누구냐면 소실점 때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제일 큰 사각형의 대각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 파란색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야. 대각선의 절반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길이를 비교할 건데 한 변의 전체 또는 대각선의 전체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딱 대각선의 절반만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요 빨간색 대 요 파란색이 다시 파란색은 얘니까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루트 2 대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짠. 그지? 자,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바깥쪽에 있는 대각선의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과 두 번째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 루트 2대 1이구나 라는 길이의 비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기서 이 만들어지는 도형의 면적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되나요? 물어보면 얘들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2대 1. 자, 그러면 공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비는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들을 때는 상당히 긴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래? 너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대각선 빡빡빡.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45도 써야 되겠네. 1대 1대 루트 빡빡빡 루트 2 대 1. 길이의 비는 루트 2 대 1. 만약에 넓이를 물어봤다면 2 대 1. 이거를 부피로 퍼올려요. 케이크로 실제로 만들어서 이거를 입체로 보여줘가지고 부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세제곱하시면 되는 거야. 2루트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닮은 비가 끝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명제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명제는 이제 소실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 아닌 증명, 검증을 좀 한번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이 도형의 닮은 비는 자, 큰 틀의 닮은 비.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자, 선생님 수업에서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자, 부속품의 닮은 비와 동일하다 라는 걸로 접근을 하면 이제부터 프랙탈 문제는 여러분이 뭐만 찾으면 되냐면 길이만 하나 발견하면 돼요. 도형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길이 하나만 찍찍 그어가지고 걔의 비율이 나오면 넓이를 물어봤다. 그럼 그 길이에 비해 제곱. 부피를 물어봤다. 그럼 그 길이에 세제곱을 하시면 공비가 빠밤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비는 내가 2분의 1인지 알겠어요. 근데 첫 항을 구해야지 넓이를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관건이 돼요. 이걸 이제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공비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이제 느끼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최종 종착역 답을 내기 위해서 도대체 그러면 첫 항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첫 항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요 원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요. 자, 근데 첫 항을 구하는 게 왜 어렵지 않았나요? 하게 되면 이유는 간단해. 지금 닮은 비를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첫 항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도형이 이제 설명을 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 나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1대1대 루트 1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정삼각형이 나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1대2대 루트 3을 쓰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맨날 정사각형, 정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정사각형 안에서 직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직사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삼각형이 아니라 일반 삼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 삼각형.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좀 얘기해놓고 이따가 다시 좀 정리해주면 얘네들은 모두 다 결국 수직이 필요합니다. 수직이 나와. 수직이 나와. 도형에서 수직이 나와. 그러면 자동 연관 검색어 몬타고라스, 피타고라스입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수선을 발을 꽂아가지고 뭐제곱 더하기 뭐제곱이 뭐제곱으로 마무리를 치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하나 띄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놀라운 걸 설명해 줬는데 잠이 온다고. 왜? 안 풀어봤으니까. 프랙탈을 정말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미쳐버려. 포기하든지 이거 뭐야?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이 관점을 보고 나서 저게 된다고? 이런 사람들도 뭐야? 여기 볼 수 있고 저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사람도 눈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잠이 올 수도 있어. 저게 뭔데? 뭐야? 중요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응? 나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엄청난 거 했는데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외우라고 그래요. 와닿지도 않아.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데? 이렇게. 근데 지금 일단 이게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다라는 걸 내가 하나 보여줬고요. 그리고 소실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걸 하나 다시 좀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답을 마무리 좀 해볼게요. 첫 항을 한번 어떻게 구할 거야 보게 되면 이걸 4라고 했는데 요 면적이 일단 사실상 여기가 이제 지름이니까요. 반지름이 2겠네. 그러면 요 원이 결과적으로 뭐 2제곱 파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너를 빼면 되겠네. 너를. 자, 놀라운 거 합니다. 놀라운 거. 자, 너를 뺄 건데 이것도 길이 어떻게 구해요?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넓이의 비율을 알아버렸잖아. 자, 그 말은 뭐냐면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이야. 믿기지 않지만. 왜냐면 1대 1대 루트 2였으니까. 확장해도 어차피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길이의 비가 대각선이 그대로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전체의 면적이 4, 4, 16이었어.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보면 넓이는 2분의 1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16에 2분의 1을 빼면 되겠구나 해서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야. 매우 간단히 끝나버리지.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을 계산을 좀 해주면 4파이 마이너스 8에 2분의 1이 퍼 올라가야 되니까 2를 곱하면 되겠네요. 8파이 마이너스 16이라고 연산이 나오겠다. 답은 큰 의미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냐면 공비를 구해보자 라는 거에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고,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자, 닮은 도형을 이용할 건데 우리는 누구에만 포커싱을 두냐면 너한테만 준다. 그런데 이거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얘라는 거예요. 얘.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문제들이 이제 매우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프랙탈이 나오면 이제 반가워져. 나 이거 알아. 이거 맞출 수 있지. 하고 반가워진다. 자, 미적분의 내신에서도 이거 잘 나오는 주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미리 배워두면 되게 쉬워.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과거에 내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상세히 설명한다고?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포인트를 다시 지금 강화 훈련을 한번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소실점은 뭐고, 그러면 길이의 비를 어떻게, 부속품을 어떻게 잡을 건데?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요거까지. 오케이. 자, 일단 요거까지.